동물의식, 고양이와 개의 자비로운 본성. 제임스 타이베론. 반갑습니다, 마스터 여러분. 나는 빛의 마스터 메타트론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 영역의 존재들과 에너지, 빛의 우주위원회에 상승한 마스터들, 시리아 플레아데스 연맹의 사랑의 존재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르는 지금 순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에 배우러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양극성의 지구대학은 특별히 인간 영혼의 진화를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극성을 가진 지구라는 장소와 교육과정은 신성한 지성들에 의해 공동 창조된 옴니지구 버전입니다. 환영은 그 과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지구학교는 목적을 가진 지성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는 지구와 지구가 지원하는 왕국들을 여러분이 돌봐야 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도 배움의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목적은 인간 영혼의 진화입니다. 그 신성한 계획에 지구는 동의했으며 그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왕국들도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신성한 지적 존재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영역들의 마스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선택된 이들은 완전한 아바타의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스터 존재들은 동의하에 인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여러 단계를 낮추어 육화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구의 동물 왕국의 생물들은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 과정은 지구층에서 집단의식의 육화도 포함됩니다. 동물적 자아의 가장 깊은 층은 개별적 차원이 아닌 종 전체 의식으로 존재하며 가장 높은 차원은 양극성 배움 그 자체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먼저 시리우스 A의 신성한 펠리데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성한 펠리데와 캐니데 집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존재들로 인류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펠리데는 신성한 지적 존재들로 크리스탈라인 결정체로 완전히 진화한 위대한 의식입니다. 그들은 시리아 플레아데스 연맹과 이비루한 마스터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 양쪽은 자비롭게도 졸업해서 상승의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지구와 인류의 의식적 진화의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펠리데는 시리우스 A에서 태어난 펠린종입니다. 이 존재들은 고대 시기부터 특정한 형태와 역할을 위해 지구 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구의 현재 물질적 형태의 버전은 고양이와 객과의 가족입니다. 이 버전들이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부분적 시리우스 의식을 품고 물질적 형태의 매트릭스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고양이과 형태가 집단 영혼의 의식을 띠고 있는 이유이며 그들은 여기에 종으로서 자신들의 진화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 의식의 더 큰 측면은 지구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펠리는 에테르 혹은 보이지 않는 반물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의식은 레무리아, 아틀란티스와 초기 이집트 시대에 육화되어 존재했습니다. 신성한 펠리데 마스터들은 아틀란티스 황금시대 동안 정화의 신전에서 유전적 설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왕조의 붕괴에서 아리안 계통의 베리얼의 아들들이 그 기술을 비극적으로 오용하기 전까지 그 작업들은 아주 긍정적이며 자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우스 A의 펠리데와 시리우스 B의 시테이션 마스터들은 물질 속의 영을 통합해 넣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물질적 형태의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먹 하나의 다차원성 안에 있는 물질적 매트리스에 의식의 고차원 차크라층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이 유전적 작업은 고차원의 차크라와 빛의 크리스탈체의 육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성된 고차원 의식은 크리스탈 의식으로 시테이션은 그 크리스털 의식을 잘 다루는 마스터들입니다. 지구에서 그들의 새로운 역할은 퇴화하는 성질의 자기적 양극성 그리드에서 진화하는 성질의 크리스탈 그리드로의 전환을 돕는 것입니다. 질문:
시리우스 B에서 온 존재들은 주로 물에서 생활합니까? 시리우스 A 펠린은 어떻습니까? 메타트론의 답. 시리우스 B는 주로 수상 생활을 하며 돌고래와 고래인 시테이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차원 의식이기 때문에 수상 생활과 육지 생활을 동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매 별인 시리우스 A의 모습은 시테이션과는 다릅니다. 시리우스 A는 신성한 스타시드 펠리데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생명의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신성한 지적 존재들로 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수많은 차원에서 지구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영혼의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돌고래와 고래도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메타트론의 답. 신성한 시테이션은 이미 진화의 높은 상태에 이르러 있으므로 자신들의 진화를 위해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지구와 인류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시테이션은 바다에서 지구의 균형을 잡고 자기성에서 크리스탈라인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크리스탈라인 머카나장으로 진화하는 것을 직접 돕기 위해 완전한 아바타 기술을 사용해 에테르의 황금 돌고래로 돌아와 있습니다. 펠리데도 현재는 물질적 형태로 인류를 돕고 있지만 아틀란티스, 중앙아메리카와 이집트에서는 에테릭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계가 낮은 형태로 인류의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구도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개와 고양이 종으로 표현되는 펠리데에 대한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시리우스 A의 펠리데와 캐니데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는데 고양이와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메타트론의 답. 집에서 길러지는 고양이와 개의 종은 사실 스타시드 펠리데에서 독특하게 파생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돕는 데 있어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안의 고양이와 개 버전은 유전자적으로 아틀란티스의 황금시대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 유전적 설계는 시리우스 플레아데스 연맹의 봉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류가 지구의 더 깊은 밀도로 잠겨들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정말 놀랍고 유용한 조치였습니다. 지금 캐닌과 펠린을 언급할 때 그들은 스타시드 펠리데의 파생 종들이며 고양이와 개는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어 서로 다른 물질적 형태를 지닌 것입니다. 고양이와 개. 원래 같은 기원에서 파생된 고양이와 개는 인류를 돕기 위해 자신들을 돌봐주는 이들에게 선의의 에너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에너지장을 인간에게 스며들어가게 해서 돌봐주는 인간의 개성적 측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자신을 돌봐주는 인간들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특징은 캐니데에게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캐니데가 극적인 충성과 조건 없는 사랑을 품고 인간에게 에너지적으로 쏟는 헌신은 많은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친구, 치유자와 보호자가 되었으며 펠린, 고양이는 자신의 의식의 장 안에 있는 에테르 영역에서 좀 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많은 사회에서 표범, 사자, 호랑이, 퓨마 같은 펠린 형태를 숭상했던 이유입니다. 집고양이는 적절하지 않은 사고 형태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의 종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지만 다른 형태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진동을 통한 치유.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에너지는 인간의 오라를 회복시키고 보호함으로 치유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신비한 측면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고양이 신전은 많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샤먼의 공동체들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루푸스와 늑대와 같은 다른 캐니데 종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인간의 눈이 보는 것 이상의 차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 말기 환자들, 우울증과 요양원의 노인들의 치유에 있어서 고양이와 개는 그 역할을 점점 더 괄목할 만하게 인정받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의 좋은 예입니다. 이는 미래에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실제로 인간의 오라, 자기장 그리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에너지 발산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들이 빛의 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놀랍습니다. 고양이는 물리적, 물질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으며 개는 물질의 장에서 좀 더 능숙하고 오라장을 감지하고 인간의 감정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공명합니다. 맹인 안내견과의 깊은 유대는 그들의 봉사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인간 의식과의 독특한 융합. 고양이와 개인, 펠리데와 캐니데의 버전은 그들의 기원인 시리우스의 완전한 의식과 에너지 스펙트럼의 한 측면입니다. 이 존재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인간들과의 유대 관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특별히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한 제3자적 독특한 의식은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돌봐주는 인간의 진화에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지구에서의 개와 고양이의 의식은 강력한 본능적 자극이 있는 사고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신성한 DNA 설계에 동의하여 자신들과 함께하는 인간과의 신뢰관계를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독특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 존재들은 돌봐주는 이들이 보내는 생각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텔레파시 능력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사고가 살아있는 크리스탈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것처럼 개와 고양이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개와 고양이의 내면에 인간의 개성적 측면이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은 평온함, 에너지, 치유, 유대감을 주고 병을 감지하고 오라에 뚫린 부분을 봉합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인간의 물질적, 감정적인 영역 양쪽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많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장애를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개를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이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쉬우며 많은 이들에게도 그 일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며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떠나고 배우자는 생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기에 반려동물과의 교류를 통한 애정 표현으로 사랑의 흐름을 깨울 수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홀로든 돌보는 이의 내면에 있는 삶의 에너지를 깨우면서 치유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펠리데와 캐니데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어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계와 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제3의 에너지장. 서로의 교류를 통해 제3의 의식이 형성되면 그것은 양쪽의 장을 확장시키며 그 장 안에서 어느 쪽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성들이 깨어나게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그것은 감정적 장의 각성, 사실상 제3의 융합된 의식을 확장시키고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양쪽 각자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반려동물은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일깨우고 당신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성한 시리우스 의식의 위대한 측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류에 대한 당신의 의지로 인해 본래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며 양쪽 사이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장애, 독특하고 중요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과의 융합 이전에는 집단 의식으로 작동했던 그 반려동물은 인간과의 유대로 인해 자신의 개별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질문. 반려동물들이 인간과 혼합된 의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개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메타트론의 답.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그렇게 혼합되기 이전의 개별적인 측면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는 물질적인 형태로 태어나고 사실상 중력에 의한 특징을 어느 정도는 가지지만 지구에서의 모든 생명체들은 점성학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과의 융합으로 독특함이 생기기 전까지 완전히 그리고 오직 집단 의식으로 작동하며 그 상호작용은 간단히 성장할 수 있는 개별적인 측면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융합 없이는 집단적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목적은 개별적인 고양이나 개의 형태로 표현된 반려동물의 집단 영혼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된 장 속에서 개별적인 봉사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인간과의 교류로 자신들의 내면의 개별적인 장을 창조하는, 돌봐주는 인간과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정신적인, 감정적인 장, 그리고 인간의 개성과 혼합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에 자비롭게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3의 장이 창조되는 방식이며, 그 장은 양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간 의식의 한 측면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펠리데가 제공하는 봉사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펠리데의 입장에서 인간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집단 의식의 위대한 역할은 그 융합을 지원하며 지혜, 보호 그리고 치유가 반려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의 장은 아주 멀리까지 도달하지만 동이하에서만 발생합니다. 특별히 아틀란티스, 레무리아와 이집트에서 지혜를 알려주며 보호해주는 펠리데와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집트 사원에는 태양 원반을 갖춘 인간의 몸통과 팔다리를 가진 고양이 머리의 펠리데를 묘사하는 많은 상형문자들이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그와 반대로 고양이 몸의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고양이와 개가 인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다른 차원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메타트론의 답: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에 훨씬 더 잘 조율됩니다. 시리우스 존재들의 보호의식은 반려동물 혹은 인간과의 교류 버전의 특정 형태를 통해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그 방식은 그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서 시리우스 펠리데에서 인간에게 전달되도록 편성된 사랑의 진동 에너지를 강력하게 투사하여 그 에너지들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필요한 진동을 보내줍니다. 여러분은 우울해지거나 크게 화를 내면 자신들의 오라에 금이 간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기운이 빠지게 하는 전기적 부착물이 달라붙도록 만드는 부정적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릴 때는 깊은 만족의 상태로 그 진동의 파장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상쇄시켜 증발시킴으로써 치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개들이 뛰면서 놀고 돌고래처럼 흥겨워 빙빙 돌 때 주위 환경에 이로운 정화가 가능한 에너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유입된 파장은 부정적인 진동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재진입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을 만듭니다. 고양이들이 방, 집과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정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보호막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시리우스 A에서 그들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진화되어 있지만 펠리데와 캐니데, 펠린과 캐니는 시리우스 A에서 나온 같은 근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존재들의 반려동물 버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인류를 도와주기 위해 시리우스인들이 유전적으로 설계한 물질적 형태입니다.